1500m 위에 사는 그 침엽수들 중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나무가 구상나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제주도 한라산, 지리산 등지에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기후 위기라는 게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산을 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사는데 나무들의 이 환경도 따뜻해지니까 점점 이렇게 바닷물이 차오르듯 기온도 이렇게 차올라서 얘네들 그 침엽수들도 점점 식성이 올라가면서 죽어가는 현상. 굉장히 흐린 날이 있었어요. 안개가 쫙 끼고 그래서 막 안개가 이렇게 막 하는데 하얀색 나무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진짜 묘지에 온 것 같았어요. 그 하얀색 뼈다귀처럼 다 보였거든요. 지구의 공기라든지 바다가 굉장히 막 무한해 보이고 또 오염물질이라든지 쓰레기를 버려도 뭐 다 받아주고 뭐 분해될 것 같지만 지금 점점 그 한계치에 다다랐고 이미 다다랐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코로나 지금 시기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한번 배출이 되면 온실가스는 이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다음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수백 년 동안 남으면서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이제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20배 넘 빠르게 지금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가 미칠 파장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뿜어내면 불과 8년 뒤 지구온도가 1.5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태풍이 온다든지 뭐 어떤 재난이 더 크게 많이 일어났었을 때 오는 그런 수치들로 보면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사실은 메르스가 일어났을 때 총 사망자 수보다 매년 이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확하게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사망자 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진 않죠. 과학자들이 경고하게 되는 이제 1.5도씨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20년 안에 넘어갈 수 있다. 이미 많은 생물종들이 수백 종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 속도도 아마 더 빨라질 테고요. 훨씬 더 이제 취약한 사람들이 더 그 타격을 먼저 입게 되는 거고 지금 속도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면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이미 뭐 10년도 남지 않았다라는 경고를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대로를 바닥에 있는 것, 자연을 해치지 않는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 나뭇가지만 주워올 거예요. 그거 꺾으면 안 돼. 이런 거 꺾으면 안 되고. 어차피 죽은 애들이지. 더 불쌍하잖아. 이런 거 끊으면 안 되고. 원래 죽은 애들은 뽑아줘야지 건강한 애들한테 물이 잘 들어. 날씨가 안 좋으면 우리가 활동하는 게 힘들잖아? 근데 이렇게 자연이 도와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자연이 도와준 거야. 선생님 나뭇잎 주워서 뭐 할 거예요? 나뭇가지든 뭐든 다 좋아요. 다 주워가지고 그래서 이따가 우리 그걸로 재미있게 미술 수업 할 거예요. 가을 느낌 나는 거네. 우와. 오. 메뚜기 풀이네. 메뚜기 색깔이라서 메뚜기 풀이야? 아니요. 그러면 메뚜기가 진짜 많이 오고. 나무들이 더 많아요. 맞아요. 왜 그럴까? 자연생태. 맞아. 맞아요. 맞아. 오, 진짜 너무 감동이다. 아까 우리가 여기가 무슨 공원이라 그랬죠? 자연생태공원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죽은 나무들도 그대로 두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재료 마음껏 다 담아갈게요. 꺾거나 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재료만 줄 거예요. 이거 너무 커 정문아. 네. 낙서빌라. 저희도
동네에 하천이 흐르는데 하천에 외래풀 제거를 제가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나가서 외래풀 제거를 했는데 둘째 아이가 심심하니까 저를 따라서 1년 동안 계속 외래풀 제거를 같이 한 거예요. 환경에 관련돼서 이론으로만 학교에서 배우거나 엄마가 이론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사실 감각적으로 깨우치고 그게 기억에 남고 좋은 경험이 쌓였을 때 아이가 관심을 갖고 찾아보려고 한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제가 뭐 걱정하지 않아도 본인이 걱정을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비대면이 되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국에 접어들면서 훨씬 더 이렇게 그 지구에 해가 되는 환경 오염이 되는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쓰레기 배출량이 15% 늘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실천을 먼저 해오신 분으로서는 너무 이렇게 강하게 처음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좀 우리가 했으면 좋을까?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 해답을 좀 찾아본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바다 이야기가 다큐에서 나왔었잖아요. 네. 네, 바다 2030 안에서 이제 각각류의 동물은 없어질 거다. 네. 그러면 우리는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거죠. 어떤 나라에서는 다 바다로 흘려보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처음에는 내가 갖고 다니는 물건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야지, 뭐, 혹은 아니면 손수건 써야지, 휴지 좀 덜 써, 아니면 뭐 일회용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더 그냥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소비를 더 해야겠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세상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구를 사랑하는 임세미입니다. 일회용품에 담긴 음식들을 많이 먹었었던 기억들, 지금도 다 고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아, 이게 정말 괜찮을까? 그러면서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한번 개인 컵을 가지고 다녀보자. 지구에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로 웨이스트로서 꿈나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소박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을까? 아니면 안 버릴 수 있을까? 일회용품을 어떻게 하면 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또 하나가 채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여전히 우리는 가솔린 차를 살 건지 하이브리드 차를 살 건지 전기차를 살 건지 할 때 여전히 경제적인 논리로 다 접근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많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뭐 주택이라든지 개인보다는 그 산업 구조에서 나오는 건데요. 사실 이제 수출 산업들, 뭐 철강, 석유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워낙 많아서 자본주의에 따른 편의적인 그런 구조 자체를 지금은 바꿔야 되는 시기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자본주의와 매스미디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소비하고 이런 것들에 너무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꽃이 크면은 피어나는데 오래 걸려서 요 정도 사이즈? 꽃잎을 접어야 돼. 안에 글자가 안 보이게 접을 거거든? 아. 네, 오리였어. 나부터? 이거를 살짝 띄워야 돼. 오! 유진이가 펼쳐졌다. 와. 얘를 아까 뭐 본 거야? 뭐 봤어? 걔 뭐라고 써있어? 선생님 꼭 해물 때까지 기다려봐.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뭐 자전거를 더 많이 탄다거나 걷기를 좀 더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고 뭔가 아껴 쓰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를 보면서 사랑하고 하천에서 외래풀 제거를 하고 쓰레기를 주우려고 하고 자꾸 가서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우리 하천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홍보 같은 거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가정에서는 분리수거를 한다거나 세제 대신에 천연으로 이용해서 저희가 비누를 만들어서 쓴다거나 크게 얘기하는 게 이제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거. 온 세계가 지금 1.5도씨를 넘기지 말자라고 해서 2050년도에 그 탄소 중립, 넷제로를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목표 안에 지금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그렇고 거길 향해서 가고 있고 1.5도까지 오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배출해야 되는 탄소 양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다행히 며칠 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탄소 중립 국가로 가겠다.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배출하는 양과 자연적으로 생기는 양이 제로가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내년에 이제 또 매우 중요한 해죠. 그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내년부터 본격 이행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들을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들 가령 석탄 발전의 어떤 퇴출 로드맵을 정말 우리 한국이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시민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제일 심각하게 또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식량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식량난이 한번 생기면 기후위기로 인해서 마트의 풍경이 바뀌어질 거라는 얘기죠. 식량 자체가 다 바뀌어지고 이게 기후위기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파국으로 나타날 거라는 게 자명한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우울해 있을 필요는 없고 대신 그거를 넘지 않기 위해 1도, 5도씨가 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이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시민들은 거기에 맞춰서 조금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